안녕하십니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운전자 여러분, 그리고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10월 13일을 기점으로 고속도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교통법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 조항이 소폭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운전 습관과 도로 이용 방식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대대적이고 심도 깊은 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보호,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교통 환경과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세 가지 기둥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중요한 변화들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주요 내용을 매우 상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이었지만 이제는 절반인 5년으로 단축되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 변화를 더욱 면밀하게 확인하고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단순 서류, 갱신을 넘어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시력, 청력, 반응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체 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기존의 규정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마다 그리고 만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엄격한 제도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고령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함께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그야말로 강화를 넘어 극대화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하거나 처벌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라고 불리는 지능적인 범죄 행위가 기승을 부려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행위가 명확히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순한 처벌을 넘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의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이 불가능한 강력한 결격 기간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상상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강력한 법 집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음주운전 재범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변화는 많은 친환경차 운전자들에게 다소 아쉬운 소식이 될 수 있는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의 점진적인 축소입니다. 현재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유지되지만 그 할인율은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부터는 현재 50%인 할인율이 40%로 조정되며 그 이후 매년 10%씩 감소하여 2028년에는 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이미 축소되어 개별 소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아졌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초기 단계를 지나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과 기술 발전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일부 운전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 기술의 고도화와 대중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그리고 매우 엄격한 강화입니다. 2025년 4월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안 통행이 전면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제한됩니다.
이 4등급 차량은 주로 1988년부터 1999년 사이에 생산된 가솔린 차량과 2006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생산된 디젤 차량 등이 해당되므로 해당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인천시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전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1분 단축되며 더욱 놀라운 점은 이륜차까지도 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공회전 제한을 위반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환경 규제들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도시의 공기를 맑게 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번째,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안전과 도로. 우리 가장 취약한 존재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도 한층 더 강화되어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제한이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20km로 대폭 하향 조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규정 또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시에는 무려 12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준법 정신이 요구됩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체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이러한 도로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이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자 정책적 배려이며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6번째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 역시 새롭게 정비되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안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 시 운전자의 개입 능력을 극대화하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교육 의무화는 미래 교통의 핵심이 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앞서 운전자와 탑승자, 그리고 도로 위 모든 사람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7번째 변화는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륜차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3월 15일부터는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그리고 튜닝검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이륜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고 환경기준 준수를 강제하며 불법 개조나 무등록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륜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법 집행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륜차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번째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고속도로 차로 운영 방식의 획기적인 변경입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 전용 차로를 도입하는 실증 사업이 전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실증 사업의 대상 구간은 대한민국 교통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과 수도권의 핵심 순환도로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이는 장거리 전용 차로 등의 도입을 통해 주행거리에 따라 지정된 차로를 주행해야 하는 새로운 개념의 차로 운영 방식입니다. 즉,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진입 전 본인의 목적지가 장거리 이동인지 아니면 단거리 이동인지를 미리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차로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도입될 예정이며 시범 운영 후 그 효과가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제도는 전국적인 고속도로 시스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제도는 고속도로의 교통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특정 목적의 차량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전체적인 교통 체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번째, 이 외에도 우리의 운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기타 변경 사항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종 자동 면허가 새롭게 도입되어 자동 변속기 차량, 즉 15인 이하 승합차나 일부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운전 면허 취득의 폭이 넓어지고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을 증명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일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는 오랜 기간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이자 면허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신호 시스템 및 감응 신호 시스템의 도입이 더욱 확대되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도시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의 피로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므로 연납을 고려하는 운전자들은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되었지만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은 여전히 의무화되므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의 각별한 안전의식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고속도로를 비롯한 대한민국 도로교통, 환경 전반에 걸쳐 실로 다채롭고 중요한 법규 변화들이 동시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운전 습관과 도로 이용 방식에 상당한, 때로는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숙지하며 자발적으로 준수하여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 13일 특정 날짜에 대한 명확한 고속도로 법규 변경 정보는 기존에 찾기 어려웠으나 2025년 한 해 동안 시행되는 여러 변경 사항과 10월부터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 차로 운영 방식에 대한 실증, 시범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 스크립트의 내용을 구성하고 상세화했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하고 현명한 운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